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산불 상황이 어떤 건지 정리해보죠. 네, 일단 안동, 청송, 영덕 세 지역에는요 전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전 주민 대피령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산 근처 분들뿐만 아니라 도심에 있는 분들까지 다 대피령이 내려진 거예요. 맞아요. 다른 지역은 뭐 면 단위나 마을 단위 이런 식으로 대피령이 내려진 곳들도 있었는데 네. 이 세 지역은 산불 확산의 어떤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 주민 다 대피하십시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예. 이렇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말에 한 30곳 넘게 불이 났는데 다른 곳들은 잔불이 정리가 됐습니다만 의성불이 계속 커지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이 큰 게 지금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고요. 의성 안에서 두 개의 산불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안개면 쪽에 있는 산불, 동쪽 안평면 쪽에 산불이 있는데 네. 이 말씀드린 서쪽의 안개면 산불이 북쪽으로 어제 오후부터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남풍이 불면서. 예, 예.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인구 15만 도시 안동으로 향하게 된 거고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을 위협하고 있고 뭐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 통신까지 끊기면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회마을 쪽 아침에 취재를 해보니까 하회마을을 덮친 건 아니다. 다만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어제 하더라고요. 저녁만 해도 한 10km 앞 그리고 뭐 8km 앞까지 이제 이루고 있다까지 됐었는데 아직 예. 더 가까워지진 않은 상황이라고 다행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쪽에 있는 그 의성 동쪽 안평면 산불이 더 동쪽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는 거고 네. 그 길에는 청송, 영양, 영덕이 있어서 계속 위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 밖에 이제 울산 울주 쪽에도 화재가 있잖아요. 예. 온양읍에 있는 그 산불이 계속 지금 화재가 커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2km 떨어진 언양읍 화장산에서도 또 다른 산불이 발생을 했어요. 어제 오전만 해도 울주 산불 진화율이 뭐 98%다, 네. 거의 다 진화됐다라고 했었는데 예, 예. 이것 때문에 그 진화율이 더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불이, 원래가 크고 작은 불이 우리가 뭐 보도를 안 할 뿐이지 있습니다만 지금 워낙 건조해서 여기저기에서 불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강풍이 또 워낙 커서 순간 초속 오늘 새벽 예보가 한 25에서 30m, 네. 초속 25, 30m 아주 강한 강풍이 이제 불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걱정이 되는 거고요. 피해 상황, 인명 피해 상황부터 좀 볼까요? 네, 사망자가 오늘 새벽에 추가 집계된 게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단 영양군 석보면에서 어젯밤 11시쯤 일행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남녀 시신 4구가 발견이 됐고요. 전국 지역별로 좀 집계를 해보면 예. 안동에 2명, 청송 3명, 영양 4명, 영덕 6명 이렇게 해서 총 15명이 사망자가 발생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이게 산불 확산이 너무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청송교도소, 이제 지금 이름으로는 경북 북부교도소, 그리고 안동교도소 등 4곳의 수용시설 수용자들, 규정시설의 수용자들 3,500여 명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이감하겠다라고 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동, 청송, 영덕은 전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 안동, 청송, 영덕은 전 시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이라는 것. 김줄 평론가, 예. 굉장히 심각해요. 정말 심각한데요. 지금 어제 기준으로 이제 화선이라고 하죠. 네. 불이 이제 난 곳의 그 길이를 다 합치면은 220km예요. 와, 예. 어마어마합니다. 220km면은 네. 사실 뭐 길이로 따지면 거의 경상도 뭐 위아래를 다 합쳐도 그거보다 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 불이 퍼지고 있고, 더 심각한 거는 진화율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예. 진화율이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은 뭐 좀 진화율 뭐 50%, 60%, 70% 올라야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제 밤에 이제 한 60%가 됐다가 예. 어제는 55%, 5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불이 더 급속도로 번지고 있으니 잡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요만큼을 끄면 그 사이에 저만큼이 더 퍼져나가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불을 쫓아가는데 불을 끄는 속도보다 번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쨌든 뭐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지만은 우리나라 났던 산불 중에서 역대
최고 면적을 다 태우고 끝날 가능성이 높고 뭐 내일 이제 비 소식이 조금 있기는 한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이제 많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좀 물기라도 조금 이렇게 네. 적시면은 그게 이제 확산을 저지하는 데는 약간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예. 이게 지금 대부분 올해 산불 난 게 다 사람이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죠. 예, 지금 그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들어서 올해 들어서 산불이 모두 234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70건씩 난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두세 건씩 난 건데 특히 21일부터 뭐 최근까지 45건이 났으니까 하루에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한 15건씩 이제 난 건데 네. 문제는 조사가 끝난 156건의 산불 중 원인 미상으로 결론 난 45건을 빼고 111건을 조사를 했더니 네. 이게 다 가가지고 이를테면은 뭐 부탄가스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아니면 부모님 묘소에다가 초에다가 불 붙이다가 네. 아니면 영농 부산물 태우다가 전부 다 사람이 일으킨 거다 전부 예, 다. 예. 이게 경고를 계속 하는데 뭐 산림청에서도 하고 뭐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안전 불감증이에요. 예,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위험하다고 하면 좀 말을 좀 들어라, 따라라. 참, 지금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말라 있을 때 건조할 때 산에서 불 나면 조그만한 불씨가 사방이 다 땔감인 거잖아요. 그냥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산불들도 대부분이 다 인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가 됐을 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처벌 강도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또 많이 주의를 덜하게 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안동 가장 지금 피해가 심각한 안동을 2부에 잠깐 연결을 해서 상황이 지금 어떤 건지 전 주민, 전 시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건 지금 산에 있는 불이 아래까지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본 화면으로는 도로 위를 산에서 불이 훨훨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도로 위를 날아다니는 지금 이 지경까지 갔더라고요. 안동 상황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죠. 이재명 2심 선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2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가 났었죠. 문제가 됐던 선거법으로 문제가 됐던 발언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먼저 국토부 협박 발언,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이거는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라고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말했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실제로 국토부가 협박했다라는 거는 증명할 수 없다. 그리고 용도 변경은 당시에 성남시에서 자체 결정했던 거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유죄를 선고를 했고요. 예. 또 하나 김문기 몰랐다 발언.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고 김문기 전 처장.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난 몰랐다 그 사람라고 말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부인한 건 처벌할 수 없다라고 무죄를 내리면서 네. 다만 이재명 대표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쳤다 김문기 전 처장이랑 같이라고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해명을 이렇게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조작했다. 그랬는데 이 조작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일부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됐다. 이게 정확한 그 방송 워딩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골프 친 것은 팩트인데 그 부분을 골프 안 친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유죄가 난 겁니다. 네, 그치. 조작이라고 표현한 거는 당시에 그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공개할 때 일부 이제 크롭이라고 하죠. 이게 일부 확대. 네, 확대해서 공개했었는데 이걸 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를 했던 거였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항소심에서도 1심 선고가 유지가 되거나 좀 감형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리고 이게 3심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이 상실되고요.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제한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민주당도 중앙선관위에서 보전받았던 지난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예.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이걸 신청했었거든요. 네. 이게 허위 사실 공표죄는
개념이 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냈었는데 만약에 이 재판부가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를 요청하고 재판을 중지할 수도 있어요. 그 지점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노렸을 텐데 다만 현재까지 예측으로는 재판부가 만약에 그걸 받아들일 거였으면 재판을 중간에 중지하고 멈췄을 텐데 네. 오늘 선고기일까지 왔기 때문에 요거는 기각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제청한 거는 오늘 기각을 하면서 동시에 2심 선고를 낼 거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거죠? 많이 그게 많은 현재까지 중론입니다.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무죄 선고가 나오거나 100만 원 이상 이하로 감형이 된다고 한다면 뭐 대선의 탄탄대로가 열릴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지만 반면에 유죄 선고 혹은 현재 그 형이 감형이 많이 되지 않는다면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이제 일 수가 있고요. 반년에 그 논란이 일 때 민주당에서는 그 사법기관이 유권자의 선택을 제약할 수 있느냐라는 반론도 같이 내겠지만 논란만으로도 이재명 대표 대선 가도에는 좀 타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무죄가 나오느냐 유죄가 나오느냐. 유죄가 나온다면 1심형 유지냐 혹은 그거보다 감형이냐에 따라서 사실 경우의 수가 좀 갈리는데요. 김주일 평론가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이 어떤 전국의 불안정성을 더 증폭시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정파적 유불리 뭐 이런 걸 떠나서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경우의 수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무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좀 탄탄대로가 열릴 텐데 예. 이게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일단은 이게 그럼 언제 대법원 선고가 나올 거냐 이게 또 대선하고 어떻게 맞물리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뭐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면은 예. 법원행정처에 따르면은 2023년에 공직선거법 대법 선고가 2심 끝나고 대법 선고가 얼마나 걸렸냐면 73.2일이 평균 걸렸어요. 예, 예. 2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균 내면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이요, 평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거는 더 빨랐을 수도 있고 더 느리니까 빠르면 한 2달 만에도 나오고 근데 늦어지면은 이제 뭐 3달 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평균은 한 예. 73일 걸리더라 모든 예. 사건이. 이게 왜 이게 이 절차들을 말씀드리면은 판결문을 당사자가 송달을 받으면은 7일 내에 상고를 해야 되고요. 예. 아마 이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7일을 꽉 채우겠죠. 그러면 상고장 접수 후에 서울 고법이 14일 이내에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또 보내고요. 네. 그러면 대법원이 당사자에게 이거 접수를 했다라고 하고 그러면 상고인은 1호부터 20일 이내에 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예. 요 기간에 그냥 꽉꽉 채운다고 하면은 네. 이것만 해도 한 달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절차, 그러니까 재판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네네. 이게 2달 이상 걸린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이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오늘 뭐 조선일보가 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서 이제 받은 자료로 분석을 했는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이재명 대표 측이 법원 송달 미수령 7번, 재판 불출석 6번, 기일 변경 뭐 5번, 위헌 법률 심판 제청 2차례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시간 지연 전략을 계속 써가지고 900일 넘게 이게 원래 이제 633 원칙에 따라서 네. 진작에 끝냈어야 될 게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뭐 이 대표 입장에서는 뭐 최대한 시간 지연 전략을 쓴 거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또 관건인데 이게 전혀 별개의 사건이지만 사실 네. 하나는 법원, 하나는 헌재 네. 이게 어떤 식으로든 지금 엮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번 주에 날 거냐? 윤 대통령 선고. 윤 대통령 이제 이게 보통 지금 조금 더 유력하게 조금 관측들이 나오는 거는 이번 주 어려웠지 않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금요일이 아닐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근거가 뭔가 봤더니 목요일에 헌재에서 사실 헌재가 하는 게 탄핵 선고 말고도 일반 선고가 꽤 많거든요. 예. 그 일반 선고들 한 40건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40건.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번 주에만 중요한 선고가 그러니까 기일로 잡힌 게 예. 3건이 잡히잖아요. 예. 헌재가 이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워낙 이상하고 이례적인 일이 뭐 많이 나오니까 급작스럽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4월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4월 초, 뭐 4월 둘째 주, 4월 셋째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영선 이미선 재판관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퇴임을 하는 거면은 네. 이게 아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마은혁 재판관 임명까지 안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이게 그러니까 별 흉흉한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를테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게 유죄가 나오면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거는 아예 무소속 후보를 따로 내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가 있으면은 대안으로 그 무소속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뭐 민주당에서 진지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고. 플랜 B. 예, 플랜 B. 그게 이제 2007년에 이명박 후보가 나왔을 때 BBK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회창 후보가 출마하면서 세웠던 논리거든요. 혹시 내가 저쪽에서 낙마하면은 보수 후보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얘기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한덕수 대행 체제가 그럼 2년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흉흉한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설마 4월 18일에 두 분이 퇴임을 하는데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긴 한데 지금도 우리가 한 달이나 걸릴지 변론 종결돼도 한 달이나 걸릴지 상상을 못했던 상황인데 실제가 된 걸 보면 뭐 그런 우려를 하는 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가 됐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나라 국익을 위해서는 뭐가 됐든 유불리를 떠나서 빨리 해야 된다. 지금 뭐 시티은행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네. 탄핵 심판 선고가 4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면은 네.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 낮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안정성,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이게 가중될 경우에는 나라에 굉장히 안 좋을 거고 지금 어제 주가도 떨어지고 지금 환율도 오르고 다시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좀 이제 특이한 상황은 계속해서 빨리 선고하면 안 된다는 쪽이었던 탄핵 반대파,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의원들 이분들도 빨리 선고하라 쪽이 됐더라고요. 이제 빨리 선고해라.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게 조금 특이하다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쪽에서 다 빨리 선고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이 배경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양쪽 다 빨리 선고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는 넘어갈 것 같다. 잠시 후에요.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 검사 출신, 율사 출신 박균택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짚어보죠. 다음으로 갑니다. 월드컵 조기 확정 불발. 어제 요르단전 무승부 났죠? 네, 어제 무승부가 나면서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고향에서 오만전이 있었고 어제 수원에서 요르단전이 있었는데 둘 다 1대1 무승부가 나면서 만약에 둘 다 이겼으면은 북중미 월드컵 그 조기 확정이 진출 조기 확정이 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일단은 지금 이번엔 안 됐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확정을 일본이 먼저 지었어요. 그걸 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일본이? 없는. 네, 일본이 가장 먼저 올라갔거든요. 부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됐고요. 말씀드렸던 어제 경기는 우리가 FIFA 랭킹 23위고 요르단이 64위인데 네. 1대1로 무승부. 그러니까 판정이 좀 심판 판정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주력 선수 이강인, 김민재 부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어제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좀 괜찮았어요. 이재성이 전반 5분 만에 골을 기록했거든요. 네. 손흥민이 코너킥 올린 거를 바로 왼쪽 다리를 갖다 대서 골망을 흔들었는데 네. 전반 30분 상대 역습에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야잔이라고 요르단 김민재로 불린 선수가 3명 제치고 앞으로 나가서 알타마리가 그 슈팅을 때렸고 그걸 조현우 키퍼가 막았지만 그 다음에 알마르디가 터닝슛 날려서 골을 허용했고요. 후반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연건들을 투입하면서 네. 이를테면 그 영국에서 뛰고 있는 양민혁, 양현준 그리고 오세훈이나 오현규를 투입하면서 반전을 좀 노렸는데 결국에는 그 추가골을 내지는 못했고 마지막쯤에 VAR까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양현준이 헤딩하려고 했을 때 상대 선수가 이제 그걸 손으로 맞추는 듯한 장면이 있어서 네. VAR 비디오 판독이 돌아갔었는데 페널티킥을 심판이 주지 않으면서 결국 1대1로 무승부로 끝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전적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지금 4승 4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배는 없지만 4승 4무. 네. 그래서 조 1위를 기록하고는 있어서 아마 뭐 그 월드컵 본선 진출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 이 경기력으로 본선에 갔을 때 어떻게 지금 그 황금 세대라고 이제 일컬어지고 있었는데 이 경기력으로 본선에서 어떤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의문부호를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홍명보 감독이 사실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갔을 텐데 좀 성적이 썩 좋지는 않네요. 예, 성적이 좋지 않은 데다가 홈에서 안 좋아요. 홈에서 전적이 지금 1승 3무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 뭐 보통은 홈 경기 하면 안방에서 뭐 많이들 이기잖아요. 홈 경기 승률이 좋은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홈 경기가 안 좋냐? 예. 홍명보 감독이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왜 이거를 몰라?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뛰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이 선수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거 아니야? 장악을 못한 거 아니야? 이런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지금 3연속 무승부거든요. 지금 네. 게다가 팔레스타인에다가 오만에다가 오만. 요르단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성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 두 경기 이제 남았는데 한 번 또 홈에서 해요. 네. 홈에서 크게 이기지 않으면은 또 비판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이유를 왜 모르냐 그러셨는데 그걸 알면 이겼죠. 네. 그 파악이 안 아니, 근데 됐으니까 진 거 아니에요? 보통은 뭐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라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레토릭을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홍 감독님이 솔직하신 거네요. 홈에서 진다고 하니까 우린 어웨이에서는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했더라고요. 아, 참 하여튼 뭐 축구는 결과로 보여줘야 돼요. 이겨야 이제 다른 이야기들 쏙 들어가고 또 선수들도 힘받고 뛸 수 있으니까요. 좋은 성적.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 네. 우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던 이라크가 만약에 어제 팔레스타인을 이겼으면 더 붙을 수가 있었는데 팔레스타인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본선 진출에는 그나마 좀 다행인 소식까지 오늘 새벽에 들어와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